네, 안녕하세요. 자, 일양약품에 대해서 좀 몇몇 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이제 얘기가 나오면 이제 백신에 대한 부분이 좀 관심이 좀 많이 있죠. 이 백신에 관련된 이 종목들이 몇몇 종목들 특히 좀 많이 있긴 하지만 지금 거기에 있어서 조금 관심을 좀 가는 그러한 종목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뭐 일양약품, 뭐 부강 이렇게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일학약품에 대한 이제 위치, 그러니까 내용은 이미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차트에 대한 그 현재 위치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어, 일단 이 부분도 그렇지만 이 재무적인 부분도 잠깐 보시면 저는 이제 제약바이오다라고 해서 무조건 매매해도 된다. 그러니까 실적이라든지 재무가 좋지 않아도 제약바이오는 상관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보면 지금 재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될 수 있으면 제약바이오다 하더라도요. 가능하시면 이러한 종목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 쪽에서도 7.75% 75%에 대한 이렇게 좀 보유하고 있는 이런 부분도 좀 보여지고 있고 그러니까 최대주주에 대한 이런 지분 상당히 저는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도 하나하나 좀 보시면서 그냥 단순하게 올라간다 또 차트가 좋다라고 해서 매매를 하시는 것보다는 같이 이런 것도 보시고요. 그동안에 개인들이 상당히 매수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오히려 오늘은 또 이렇게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가 좀 들어온 상태인데 지금 이 매수를 보시면 지금 이런 자, 여기네요. 이 자리에서부터 이렇게 지금 매수를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상승. 그러니까 지금 개인들은 자, 수급을 좀 더 밑으로 좀 볼게요. 자, 밑으로 보겠습니다. 그렇죠. 이 높은 가격에서도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들고 있다. 개인이 들고 있다라고 해서 안 갈 이유가 없죠. 지금 여기에서 패턴만 제대로 돌려주면 어떻게? 네, 제 3차 파동이 나오죠. 그래서 차트로만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아직 멀었다. 근데 아직 멀었다라는 것은 주가의 흔들림이 없어야지 멀었지. 이거 빠지면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내용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상황으로 본다라고 하면 자, 큰 그림으로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봉상에 보면 이전에 자, 여기죠. 6월 달에 보면 꼬리가 상당히 이 캔들 몸통보다도 긴 이 꼬리예요. 그러면 이 꼬리는 거의 다 일단 저항이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꼬리라고 해서 다 저항은 아니에요. 위치와 이제 수급 거래량이죠.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은데 지금 모습에서는 상당히 저항이 심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금 이렇게 찍었잖아요. 이 자리가 이 자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 이 부분의 저항과 꼬리가 생길 만한 이유는 분명히 있죠. 여기에 대한 부분이.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거는 인재 문제죠. 이걸 어떻게 자, 올라가는 모습을 만들어 줄 것이냐. 그럼 여기서는 저는 자, 여기 꼬리 최고가에 대한 꼬리를 보고요. 이 자리를 이렇게 좀 볼게요. 지금 이 자리에서요. 자, 여기를 한번 이렇게 볼게요. 이 꼬리를 한번 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그냥 비슷비슷하다라고 이렇게 그냥 뭐 우연이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자, 현재도 보면 어떻게 거의 비슷하죠. 자, 여기에서 이제 비슷한 상황에서 반씩 잘라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여기죠. 자, 여기, 여기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월봉상에서 저항이 심한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네, 그래서 78,000원과 86,000원에 대한 부분 이 자리를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자, 제가 세율 아예 칠해 볼게요. 과연 이거를 돌파를 하느냐? 이 20만 원을 가던 15만 원을 가던 자, 나중에 이렇게 빠져서 올라오던 바로 가도 상관없죠.
상관없이 이 자리를 돌파를 하면 이 고점 또는 15만원 이렇게도 충분히 갈 수 있다. 하지만 저 자리는 반드시 돌파가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주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에서도 좋은데, 이게 보여요. 이렇게 이게 저항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쵸? 뭐 저만 보면은 제가 좀 약간 좀 교만스럽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시겠지만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쵸? 그래서 여기는 확실히 저항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우회는 저항이 맞죠. 근데 여기는 저항을 받고 떨어지는 모습이죠. 근데 여기 어떻게 저항을 받고는 있지만 현재 상승 중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승 진행 중이다. 빠지는 게 아니라 일단은 진행 중이에요. 그러면 상당히 힘은 들어갈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거 꼬리 지금 이번 주에 있었던 이 꼬리, 그쵸? 자, 시가가 이제 다음 주에 어떻게 시작할지는 봐야 되겠지만 이 꼬리를 이렇게 내려가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종가가 여기잖아요. 자, 다시 한번 이때는 종가가 여기에요. 여기고 여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종가가 여기에요. 얘기가 다르다. 돌파할 기회가 있다. 그래서 이 주식에 있어서는 이 종목은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잡아서 이렇게 수익을 챙긴 사람 빼고입니다. 이 상승을 즐긴 사람 빼고는 지금 가장 좋은 자리다 라고 볼 수가 있죠. 당연히. 근데 이제 다음 주에 이 저항이 강하다라고 했던 이런 부분을 저항이 생기고 빠진다. 이건 밀린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셔야 돼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쉽게. 그러면 이 기준을 잡기가 다 어렵다. 이 캔들 뭐 꼬리 다 지저분하고 복잡하고 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얘기할 게 아니다. 그냥 쉽게 설명해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면 자, 바로 이 자리죠. 이게 오늘 종가예요. 자, 오늘 종가를 기준으로 잡으면 됩니다. 주봉상에서. 그러면 이 자리에서 지지를 하느냐 저항을 받느냐 이것만 보시면 돼요. 아주 그냥 간단하게 해요. 그러면 이 69,000원대 이 자리를 지지해 주고요. 아까 제가 월봉상에서 말씀드린 이 자리를 돌파를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심플하고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고 단순하게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중요한 겁니다. 지금 제가 지금까지도 말씀을 드렸던 이 내용도 있잖아요. 뭐 빠지고 뭐 꼬리 달고 저항받고 뭐 했는데 가장 중요한 위치 좋은 자리다. 가장 좋은 자리를 만들어 놓고선 다음 주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리만 지켜주면 된다. 빼는 건 의미가 없죠. 왜? 당연히 음봉으로 시작하니까 빠지는 건. 그러니까 음봉은요 항상 안 좋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빠져서 음봉이다. 그러면 양봉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죠. 그러니까 그 양봉을 이게 월요일날 갑자기 이렇게 빠져가지고 여기에서 시작한다. 이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약간 빠져서 시작한다라고 하면 그냥 올리면 양봉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기준이 될 수 있는 게 지금 이 자리다.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안 좋은 건 갭상승 이후에 음봉으로 빼는 건 당연히 안 좋죠. 이건 안 좋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다시 어떻게 위로 올려야죠. 그래서 양봉을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이래나 저래나 어떻게 분석을 하든 어떻게 뭘 말씀을 드려도 이게 기준이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또 여기죠. 이런 상황에서는요. 여기가 그럼 종가가 기준이 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죠. 기준이 될 수 있지만 얘기가 다른 게 뭐냐. 여기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요. 저번 주에 이 음봉 양봉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 여기를 어떻게 돌파하느냐 이런 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이런 꼬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꼬리가 나온 이유가 다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도 이런 꼬리가 생겼고 이러한 종가상이 나왔는데 이것도 이유가 당연히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뭐 저항이라든지
하지만 양봉을 좀 크게 만들어주면서 기분 좋게 아주 몸통을 크게 키운 상태이다. 하지만 다음 주에도 어떻게 이게 이어져야 되는데 그 이어지는 자리가 이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러한 부분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일봉 가보겠습니다. 일봉에서도 보셔도 역시 저항이네. 네, 보이시죠? 그렇죠? 자, 여기 저항이잖아. 이 5일선 이탈 이후에 자, 여기에서 약간 좀 그런 게 뭐냐면 지금 약간 힘이 없죠. 힘이 없어 보였죠. 이게 왜 그러냐면 반등이 낮은 자리에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모든 위치라는 게 다 일정하게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그 분위기에 따라서 그 매수 시장에 따라서 조금 더 밀릴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안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계속 맞춰가지고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음봉이 상당히 너무 많이 빠졌어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 기술적으로 다 되는 게 아니야가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여기가 지지가 된 건 맞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밀었을 때 여기에서 음봉에서 다음 음봉을 만들어줬을 때 조금 더 많이 밀렸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브레이크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밀렸을 때 이렇게 쉬어갔다 이렇게 빠지는 거랑 이렇게 쑥 빠지는 거랑 얘기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 기술적 반등 자리가 맞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이 자리가. 그런데 여기에서 이 음봉이 너무 길었다. 다행히도 그 다음에 약간 오버해서 좀 한 건에 빠진 게 있기 때문에 다음에 어떻게 또 긴 양봉이 나왔죠. 근데 이게 이렇지 않았다라고 하면 좀 더 위로 올라가서 저항이 위에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거랑 뭐가 다르냐? 당연히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자, 여기에서 이런 이격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이 이격을 발생된 부분에서 끌어올리는 힘 자체가 얘기가 달라요. 2배? 이거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니지만 10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위치, 이격이 완전히 벌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자, 이건 다르다. 그러니까 이 분석 자체를 다 아시면 돼요. 5일선 급등하면서 5일선 이탈 시 반등이 나와야 되는 위치, 두 번째 위치, 이런 내용만 알면 왜 이렇게 약간 좀 처져 있는 이런 모습이 아니고 아니면 이런 거죠. 자, 지금 이렇게 빠진 상태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라든지 이런 횡보 또는 이런 식으로 한번 올라갔다가 빠지는데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모습인데 생각보다 많이 빠졌죠. 그럼 이게 타점이 좀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이 저항이 생기는 모습. 그러니까 이평선 잘 보세요. 이거 아시는 분들은 딱 보시면 아실 거예요. 급등하고 빠졌을 때의 모습에서 이런 5일선 이탈하고 나서 이 모습 20선 이 라인 때 이 모습이 약간 많이 다를 거예요. 이게 약간이라기보다도 이게 많이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급등했던 종목들하고 비교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캔들에 대한 모습, 이 모양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이 이평선에 대한 모양만 봐도 주가의 흐름이 조금 이상하다, 다르다, 이런 것을 분명히 차트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모습으로 본다라고 하면 5선 밑으로 빼면서 지지를 해줬고 20선 이런 라인에서 돌파가 나왔잖아요. 여기선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난 슈팅이 나올 수 있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좀 많이 빠지고 올리는데 힘을 좀 썼고 여기에 있어서 추가로 자, 이런 모습에서 어떻게 여기에서 이미 힘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 표현이라 그러나요? 이 설명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로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제가 힘이 많이 들어간다, 이제 힘들다, 이런 거. 이 거래량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마어마한 거래량입니다, 이거. 자, 볼게요. 쭉 당겨 볼게요. 이런 거래량이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주고 여기에서 한번 모으죠.
이런 물량이 지금 이런 물량이 지금 여기에서 요렇게 높은 지금 자리거든요. 낮은 자리에서 이렇게 올린 것도 아니고 높은 자리에서 이렇게 올린 거예요. 지금 이런 자리에서 자 이런 거래량이 터졌다는 것은 상당히 좀 많은 예진 거래량이 터진 거죠. 전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끌어올린 게 아니라 이 위에서 이렇게 끌어올리는, 많이 올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정도 거래량이라면 저는 많이 터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제 결론을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이러한 자리가 돌파가 나와야지 상승이 나오는데, 여기를 돌파하고 나서 안착을 하면서 얼마나 거래량이 남아 있느냐, 얘네가 사용할 수 있는 거래량이 얼마나 있느냐, 그거를 봐야 됩니다. 지금 여기를 안착한다라고 하면 이거 우습게 뚫죠, 이런 거. 네, 91,000원도 이거 91,000원 이거 우습게 그냥 돌파합니다. 근데 이제 과정이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힘을 좀 많이 쓴 상태이고, 여기에서 안착 이후에 숨고르기를 제대로 하면서 올릴 거냐, 이걸 보시면 돼요. 지금 위치는 너무 좋죠. 그리고 저항도 심하지만, 자, 이 밑에도 좀 볼게요. 자, 이동평균선 제가 말씀드렸는데 21선과 5일선 이런 모습이 나왔을 때 이걸 자리를 버틴다라는 것은 지지가 상당히 잘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이 라인 때 보이시죠? 이거는 지지를 진짜 잘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내용을 이렇게 좀 설명드리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를 설득을 시켜드려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저는 이러한 위치에서 이러한 모습을 많이 봤다. 예, 이제 그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그게 설득은 잘 안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 말씀을 드려보면 이 자리를 지키는 게 상당히 어려운 모습이에요. 이게 원래가 어렵다. 그런데 이 자리를 유지하는 것도, 자, 거래량을 좀 쓰면서 힘을 쓰면서 자리를 좀 지키고 있는 이 모습도 상당히 긍정적이죠. 너무 긍정적인데 조금 밀리는 건 상관없습니다. 여기까지도.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밀리는 거 전혀 상관없다. 하지만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 힘을 다 썼다, 그리고 밀린다 라고 하면 당연히 좋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까지 제가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래서 일봉상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확실한 돌파, 이게 나와줘야 된다 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